시간씩 보고 94분 되니까 하면 되겠다. 바로 들어가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얘들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처음 왔는데 동네 가셨다면 오늘 왜 이렇게 오래? 땀을 좀 많이 흘리고 왔는데 선생님이 흘린 땀 이상 좋은 결과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약 100여일, 100일은 아닌데 100여일 정도로 이제 기준 100여일 뭐야? 100일보다 좀 많이 남았다 이거죠. 이제 4개월이 채 되지 않는 정도의 시간이라고 보는데, 자, 올해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올해 수능을 기준으로 100여일 정도 남았어? 그럼 많이 남은 거야, 적게 남은 거야? 수능을 기준으로 한 거야. 적게 남은 거야. 그래서 우선은 1차적인 목표는 수능까지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4주 끊으면 이게 또 어떻게 또 16주가 또 맞아. 또 이렇게 돼가지고 4주인데 앞으로 4주 동안은 뭘 할 거냐면 그냥 수능을 위해서 필수적인 개념, 그 난이도를 굳이 막 높게 잡을 필요는 없지만 수능에 반드시 나오는 주제는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우선 교육과정 내에 있는 거고 거기에 기본 주제들이 단원별로 무조건 균등 출제가 돼야 돼요. 균등 출제. 그러니까 어느 단원이 과하게 많이 들어가거나 어느 단원이 과하게 적게 들어가거나 하는 거 말고 좀 균등하게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중요한 주제가 정해져 있고 그것은 수능 입장에서 반드시 출제돼야 되는 유형들이 있어서 그거를 몇 주간, 4주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를 당분간은 아주 높게 잡을 필요는 내가 보기엔 없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그냥 다 아는 건데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기본 개념으로도 사실 고난도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부의 고난도 문제를 직접 접목시킬 거예요. 그럼 봐봐. 앞으로 4주 동안 하게 될 건 바로 뭐냐면, 자 보세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개념으로 이제 쉬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들어. 개념과 문풀은 다른 게 아니죠.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나는 뭐 개념 강좌의 지존이야. 그럼 그 선생님 문풀을 못해? 어떤 사람은 막 문풀을 잘해. 그럼 그 사람은 개념을 잘 못 가르쳐. 어떤 사람은 막 개념 가르친다고 그러고 막 문제 풀려고 막 정신없어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개념과 문제풀이는 사실상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안 풀리면 개념은 내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러면 단순하게 정말 1 더하기 2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계산 실수를 한다.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되게 세심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요목조목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계산 실수로 불리는 그런 단순 실수의 비중은 상당히 적어요. 계산 실수에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확실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안개 속을 헤매. 그럼 어떻게 돼? 지가 지 글씨를 막 이상하게 써. 자신 없거든? 그럼 지가 지 글씨를 잘못 읽어. 그리고 계산 실수예요. 그래놓고 그냥 퉁친다고 나는 계산 실수야. 근데 정말 냉정하게 너희들이 봐줘야 될 건 개념이 불확실하고 개념의 표현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개념 A를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직접 주면 안 되니까 약간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 개념을 못 읽은 거지. 못 읽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4주간은 기본 유형과 그런 개념이 수능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게 문풀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어쨌든 다시 한번 잡아나갈 거예요. 어쨌든 이게 기본 베이스니까. 그렇게 4주가 끝나게 되면 이제 문풀 연습으로 좀 더 진행해서 난이도를 좀 높이는 형태로 준필러도 일부 좀 집어넣고 마지막에는 어쨌든 파이널 모의고사 100분 관리를 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할 건데 이렇게 4 진행될 때 과제에는 이미 먼저 모의고사를 좀 드릴 수 있다. 근데 이제 마지막 4주는 아마 파이널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뭐냐면 우선 만점을 받으면 좋지. 수학 만점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선 기본적으로 2등급을 넘어서는 게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어. 자, 저는 지금 1등급인데 하는 친구도 이미 넘어갔나? 아무튼 2등급이 왜 중요하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최저 맞춰야 돼. 두 번째는 2등급까지도 뭐예요? 수학 상위권으로 보는 게 사람이 사실은. 저는 이제 의대를 갈 건데 하면 이제 말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포 구조상 2등급 이상이 가장 중요한 등급이에요. 근데 2등급을 맞추고 2등급에 만족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고비를 넘겨서 어디까지 1등급까지 지진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등이나 발판들을 만들어내는 게 얘의 목표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기간 동안 이게 가능하다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나 물어보죠. 부모님 저렇게 100일 공부하면 우리 애가 무슨 9등급을 2등급으로 만드는 건 난 불가능한데 내가 기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문제풀이의 능력이 있다면 사실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데 전체 들어가는 기간은 몇 달이겠죠?
내가 수능 공부를 그냥 우선 뭐 중간고사 부담도 없어. 기말고사 부담도 없고 내가 수능에만 집중해. 수능에만 집중해서 이 시험을 전 과목을 다 준비할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1점대 등급을 만들 거예요. 1점대라는 건 1, 2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등급 정도면 어떻게 상위 등급이니까 원하는 대학교가 가시권으로 잡히는 게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이거 되게 잘 본 거다. 운 좋으면 어디까지 가? 1, 2 왔다 갔다. 1이 많으면 서울대 정시는 좀 이렇게 길이 꽉꽉한데 이거 잘 맞으면 지방대 의대도 가. 지방대 의대도 가. 근데 이건 운이 되게 좋아요. 연고대까지는 무조건 잡히잖아.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대부분 과도 과도 고른다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밀리면 어떻게 돼? 서성원 밑으로 이제 깔리는 거죠. 서성원하고 건대까지는 되게 빡빡해. 근데 1, 2가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 성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보통 지금 3, 4, 5를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 거야? 얼마나 될 거야? 뭐 몇 달 또는 몇 년? 5개월. 36개월? 3년? 6개월. 몇 개월? 6개월이야. 선생님이 수능 강의만 27년 했거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왜 그렇게 수능 공부하기 힘드냐? 수선해서. 내신 준비해야지. 수행평가해야죠. 친구들도 만나야죠. 드라마도 봐야지. 그리고 다 봐야지. 정신없어서 그래. 근데 수능에만 집중한다면 나는 6개월이면 모든 과목을 1등급 근방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원리적으로 맞다라는 걸 사실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에게 재수를 그만하자. 재수는 어떤 애들이 하면 좋은지 알아요? 측등. 베이스 없는 애들이 막 끌고 가기 좋아요. 근데 이미 내가 1, 2가 나와. 그럼 얘들은 재수하면 어떻게 됐어? 그냥 1이 나와요. 성적 오를 것 같지? 안 올라. 내가 작년에 정시로 고3회를 연고대를 되게 많이 보냈는데 작년에 보냈던 애들 중에 한 절반이 다시 내 교실에 와 있어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왜냐면 현역 애들이 연고대 가는 거 쉬워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수학은 이미 그때도 애들이 100점 96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껏 힘들게 이제 연대고대 좋은 거를 보내놨는데 연고대는 1학기 휴학이 안 된다. 1학기 딱 하고 바로 휴학하고 외학했어요. 무대 가겠다. 근데 내가 걔들한테 했던 얘기 있어. 사실 개인적으로. 다시 보니까 반갑긴 한데 다시 나를 찾아줘서 너무 고마운데 왜 왔니? 외학했어. 의대 가겠다고. 근데 내가 현실을 얘기해줬어. 지금 너는 이미 성적이 너무 좋은데 네가 올릴 수 있는 성적의 가시권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있냐? 그랬더니 이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네가 말한 건 5등급이 2등급 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왜 그래? 얘들은 이미 완성됐어. 6개월짜리 공부가 거의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성적대가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무슨 함수니 오늘 배우는? 로우가. 그러니까 성적대가 낮으면 이 정도 기간 가지고 이만큼 올라요. 근데 성적대가 높을수록 원래 오르는 이 값이 점점 작아져. 그럼 성적대가 좋은 애들은요 안 보여. 재작년에 서울대를 보냈던 애가 있어. 서울대를 갔어. 아니 미안해. 재작년에 한양대를 갔어. 한양대를 갔는데 내가 그때 입시원서 쓸 때, 입학원서 쓸 때 한양대 말고 서울대 그 이제 농과기였거든. 이름이 바뀌었어요. 거기 쓰면 붙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싫다는 거 있잖아. 공대 가고. 어떻게 돼? 서울대를 써서 다 떨어졌어요. 한양대를 붙었어. 왜냐면 서울대 밑에 연고대일 것 같잖아. 근데 입시 구조상 서울대 떨어지면 대부분 한양대 가야 돼. 얘 한양대를 갔어. 근데 얘가 한양대를 결국엔 포기해. 재수를 했어. 재수를 서울대 갔어. 어디 갔을까요? 경지라고. 얘가 그 유명하다는 시대인재 재수를 했어. 근데 문제는 성적이 하나도 안 올랐어.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그냥 거기 쓰고 가라고 했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올해 결국엔 문과 침공해가지고 경제학과 간 거야. 근데 올라간 점수는 거의 없어. 얘는 성적이 너무 좋거든. 그럼 결국에 너희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나의 성적대가 좀 애매하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몇 개월? 6개월만 신경 써도 성적대는 위로 끌어당길 수 있는데 우리에겐 얘의 약 50% 이상의 시간이 있다고. 이거 충분한 시간이니 모자란 시간이니 잘 생각해. 충분한 시간.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은 다른 거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 잘 생각해. 뭐 그냥 3개월 이상 주어진 시간을 수능에 집중한다면 점수대는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물어볼 때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지금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대전제 조건은 집중한다라는 대전제 조건은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 가능. 어디까지? 1초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능해. 왜?
1등급 후반대 아이들이 지금 튼튼한 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6월달 1등급 컷이 몇 점이었니? 80점이야. 82점. 그리고 최근에 본 모든 교육청 1등급 컷이 80점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죠? 1등급을 맞았는데 80점도 못 맞고 있다는 거야. 전국 4%가. 뭐죠? 이 상방이 확실하게 열려 있고요. 1컷이 밑으로 떨어져 있다고. 그건 또 뭐예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원점수가 1컷이 낮기 때문에 내가 적절히 고난도 문제 몇 개를 포기해도 현실적으로 뭐가 가는지 1등급이 가능해요. 이건 기회야. 그리고 절대 수능 시험에서 1컷이 90점 근방으로 절대 못 올라가요. 이건 내 말 믿어도 돼. 이건 내 말 믿어도 돼. 통계상 애들은 절대 85점 이상 1등급이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수학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될 거고, 이건 좀 겁나긴 하죠. 어렵게 출제가 될 거고, 문제는 전국에 있는 고3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전국에 고3이 공부를 안 한다고 몇 퍼센트가, 거의 80%는 지금 넉넉고 있어. 아, 이번 해는 아닌가 보다. 이러고 있다. 아니면 난 수시로 갈 거야. 이러고 있어요. 수시로 누가 붙여주는데, 수시로 가겠대. 수능 공부 안 해. 밑을 딱 가고 있어. 그럼 실제 경쟁은 몇 퍼센트? 20%의 상위권만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재수량만 하고 있다고. 경쟁하는 인원은 전체 인원에 많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게 상방이 계속 열려 있는 거야. 상방이 계속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등급 후반대들이 굉장히 부실한 상태예요. 성적이 좋지 않은 거예요. 얘들은 2개만 더 틀리면 3등급이고 2개 더 맞으면 1등급이야. 2등급은 거쳐가는 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1, 2, 3이 막 바뀌어요.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자, 따라해봅시다. 희망의 시간. 뭐라고? 희망의 시간. 따라해보자. 구원의 시간. 아, 요거 좀 오바다. 아, 이거 구원까지는 아니지. 그냥 희망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뭐 허투루 이 시간에 지금 보내려고 온 게 아니니까 나는 희망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집중을 한다면 우선 나의 고비를 넘길 수 있다. 개인적인 고비가 있겠죠. 어떤 친구들은 난 지금 2등급이야. 1등급이 벽이거든. 그걸 뚫게 만들 거고, 선생님 지금 4등급이 나와요. 근데 4등급이 2등급을 뚫는 게 힘드냐? 아니라. 나의 지금 원점수가 70점 근무하는 80점 뚫어야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할애될 시간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까 사실은 너희들한테 그렇게 부담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과제하고 수업하면서 방향성 잡고 노력한 걸 가지고 결과물을 그래도 끄집어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알았죠? 여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인트로였습니다. 강의 소개였고요. 자, 우리 본 강의로 좀 들어갑시다. 오늘 지수 로그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출제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근데 지수 로그 파트는 개념이 그래도 있는 거라서 내가 QR 안 넣었어요. 여기 QR 안 넣었어요. 그래서 가볼게요. 자, 우선 지수와 로그는 제목 자체가 지수함수, 로그 함수예요. 교과서 다시 열어보면요, 제목이 대단원 명이 그냥 지수 함수 로그 함수야. 그리고 제목은 이 과정의 학습 목표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전 교육과정은 지수 로그가 따로 있고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따로 있어. 그럼 그때는 출제를 어떻게 하냐? 대수적인 부분과 함수적인 부분에 대한 균등 출제가 벌어지는데, 지금 얘를 목표가 뭐예요? 함수가 목표다. 맞아? 그럼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수와 로그의 수의 성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수의 확장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로그를 정의해서 그 수의 성질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만든 다음에 방부등식을 풀죠. 내 말 맞아? 모든 게 통합되어 있고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다라고 보는 게 좀 중요해. 그럼 이제 출제되는 유형을 보면 어떤 유형이 출제될 수 있냐? 첫 번째 유형,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수에 대한 성질이 없어진 건 아니죠. 수에 대한 성질은 중요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처음에 뭘 얘기해?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이야기. 에이, 이거 누가 몰라? 왜 몰라? 여기서부터 난이도는 바뀌어요. 소위 말해서 지수 로그 파트가 전세 내고 있는 번호대가 있는데, 우선 준킬러 입장에서 무조건 21번. 몇 번? 21번. 요번에 바뀌었죠. 요번에 21번에 갑자기 수열이 침범을 했지. 6평에서는 위치가 좀 바뀌긴 했지만 보통 21번은 그냥 지수 로그 함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의 전세는 자리거든요. 그럼 그때 거듭제곱근의 뭐 정의에 관련된 얘기와 더불어서 뭐가 더해지냐면 유리수 지수. 자, 따라해보자. 유리수 뭐 지수 법칙이 연결돼. 자, 그러면 거듭제곱근을 배운 목표는 딱 하나예요. 첫 번째, 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유리수 지수를 만들어서
유리수 지수 법칙으로 연산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사실은 대수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얘예요. 그럼 너희들한테 물어보고, 야, 거듭제곱근의 정의 내가 제대로 알아. 이거. 여기에 문제를 주면 정답률이 갑자기 팍팍팍 떨어져. 여기 문제 있는 것처럼 팍팍팍 떨어진다고. 21번으로 주면. 그런데 대체적으로 모든 내용은 짱합니다. 그냥 교과 정의야. 그럼 이 문제 내가 못 풀었어. 이유가 뭐라고? 개념이 부실한 거야. 자, 거듭제곱근은 어떻게 정의하니? x의 n제곱이 a라고 주어졌을 때 방정식의 실근을 얘기합니다. 따라해보자. x를 a의 n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르죠. 이걸 누가 몰라? 알면 문제가 풀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애들이 잘 안 풀려. 이유가 뭐라고요? 개념을 알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 녀석 중에서 뭐만 보기로 하냐면 나는 실근만 찾아. 그러니까 여기는 허수를 얘기하지 않지. 맞아? 이것을 실근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n과 a의 역할이 없다. n이 a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n과 a의 역할이야. 자, 따라해보자. n은 뭐로 분류하냐? 짝수랑 호수로 분류해. 얘는 양이냐 0이냐 딱 그 역할만 가지고 뭘 만들까요? 첫 번째, 경우의 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트렌드. 기출 문제에 보면 요즘에 좀 많아지고 있다. 자, 따라해보자. 경우의 수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를 구하세요. 대부분 경우의 수 문제인데 유리수 지수 법칙 가지고 약수배수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 그와 더불어서 요즘에 또 트렌드, 미정상수가 많아지는 형태로 케이스 분류 형태. 무슨 형태? 이거 겁나 귀찮거든. A가 이거일 때, 이거 경우의 수랑 연동되는 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케이스 분류 문제인데 이거 기출 문제 보면 또 많지가 않아. 요즘에 문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 개념이 명확한 다음에 두 번째, 마치 확률과 통계를 풀듯이 경우를 쪼개는 것들은 이과생들에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 분류 형태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는 유형 1번이야. 두 번째는 유형 2번.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유형 2번은 말 그대로, 자, 따라해보자.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기하 문제가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기하. 자, 기하가 뭐야? 기하가 뭐야? 기하. 영어로 하면 지오메트리. 기하도 뭔데? 보통 도형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기하를 우리가 보통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과정상 도형은 두 가지죠. 어떤 도형, 두 가지냐면 논증기하라는 게 있고요. 해석기하라는 게 있어요. 자, 따라해보자. 논증기하, 해석기하, 이 새끼야. 해석기하, 논증기하 이렇게 있는데 논증기하는 말 그대로 도형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우리가 뒷단원에서 보게 되는 사인 코사인 법칙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거 그림만 가지고 뭔가 문제 푸는 거 있잖아. 그걸 논증기하라고 그래. 그 논증기하는 중요한 게 봐봐. 논리적 증명이 중요해서 그림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시 조건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해석기하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따라해보자. 좌표를 활용한 도형. 그럼 뭐겠어요? 여기는 얘라고. 따라해보자. 좌표를 활용한 도형. 그때 뭐가 쓰이는 거예요? 지수와 로그가 가지고 있는 수의 성질을 여기서 섞어서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출제자라면 사실은 교육과정상 이쪽보다는 이쪽에 출제를 해야 될 거야. 왜? 제목이 뭔데요? 함수예요. 그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수의 성질을 모아서 21번에 우선 넣고 싶은 문제는 그냥 그래프 문제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반드시 얘가 출제한다가 아니라 제목의 특성상 이쪽에 출제가 많다.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우선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제대로 그릴 수 있냐? 함수의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자, 어쨌든 도형이니까 여기서 이 도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필요한데 기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조건 점부터 시작되거든. 뭐라고? 무조건 점.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점 찾는 게 핵심이야. 그럼 그 교점도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 그 중에 중요한 교점 찾는 게 중요해. 이 교점은 무조건 뭘로 만들어져? 등식으로 만들어지고 이 등식의 해석의 방법이 바로 니들이 방정식을 왜 푸는 건데? 이거 방정식의 풀이 계산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 계산식을 그림으로 만들어내고 앞쪽에서 연습하는 어떤 기본적인 계산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교점을 직접 구하거나 미정상수의 관계식으로 만들어서 연립하거나 게임 끝이죠. 근데 그렇게 여기를 못 풀어요. 몇 번? 20 몇 번? 1번 위치의 문제까지 푸는 게 목표다. 근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은 안 할게요. 사실 그래프 이런 개념들은 다 알아야 되니까. 알았죠? 이렇게까지 전체적인 개요 얘기를 할 거고요. 디테일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혹시 난 여기 지금 개념이 필요해 하는 친구들은 그때는 내가 그냥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일부러 넣지 않았는데 이 정도까지 설명하고 문제를 봐봐. 문제를 보면 자, 다 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손글씨를 써왔겠어? 왜 손글씨를 써왔지? 다 풀지 않으려고. 근데 우선 1번을 풀어봅시다. 자, 봐봐. 1번. 문제를 딱 보면 1번 문제 내가 뭐라고 체크해놨냐면요. 조금 됐죠. 한 4년 전이긴 한데 여기 이제 가나형 구분됐을 텐데요. 18번이 있죠. 근데 당시는요 21번이 킬러 위치였거든요. 킬러 근방에 18번 4점이면 딱 중킬러 지뢰반 위치예요. 지금으로 치면 몇 번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 10번에서 13번 사이. 10번에서 13번 사이. 자, 얘기하기 전에 이거 자, 수능 입장에서 수능은 몇 문제가 나와? 30문제가 나와. 22문제는 공통이야. 선택이 몇 문제야? 8문제야. 그래서 얘가 1번부터 8번까지는 2점 3점이고 9번부터 몇 번까지? 15번까지가 4점이에요. 맞죠? 그치? 그리고 20번부터 22점까지가 뭐예요? 4점인데 보통 흐름상 이놈이 요즘에 겁나 어렵지. 야, 킬러를 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킬러를 막 내버려. 야, 킬러인데 킬러라고 못 불러. 그래서 홍길동이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킬러라고 못 부릅니다. 얘기하면 어쨌든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모든 변별의 최상위권 변별은 오히려 30번이 아니라 22번 수투. 맞아? 그럼 얘는 초반부터 들고 막 달리면 되는데 안 돼. 나중에 풀어야 돼요. 자, 위로 가보자. 그럼 여기서는 원래 원칙적으로 15번이 가장 어려워. 그런데 지금은 트렌드상 15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오히려 14번이나 13번이 더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15번은 원래 어려운 번호대긴 한데 얘보다 좀 더 어려운 게 앞에 깔릴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번호대가 어디냐면 2등급의 고비는 여기서 그랬어. 내가 9번에서부터 15번까지의 위기감은 얼마나 적은 그 중에 어딘가 들어갈 만한 거예요. 그 여기서의 시간 관리나 여기서의 위기 관리가 사실은 등급대와 점수를 대부분 결정해요.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가장 집중해야 될 번호대가 어디라고요? 사실은 여기에. 야, 여기가 막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지나가야 돼. 나만 그러고 있을 리가 없고. 여기 애들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확 지나가서 나머지 쉬운 거 풀고 필요한 거 끄집어내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22번 마지막까지 남겨주고 그리고 선택 과목에 시간 배당하고 이런 관리만 연습을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죠. 80점 금방 1등급이니까 충분히 점수 줄 수 있다고. 자, 그럼 가볼게요. 이 문제는 지금으로 치면 한 10번, 한 11번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맞아야 2등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럼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가볼게요. 1이 아닌 세 양수 A, B, C와 1이 아닌 두 자연수 MN 이게 아니라고 했다. M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그때 자, 가조건 봐요. 가조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 거듭제곱근 루트 A는 B의 N제곱이다. 여기서 갈리는 거야. 이 문제는 푼다고 못 푼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조건을 보고서 거의 조건 반사처럼 이건 이거야 라고 한 줄로 넘어가는데 2초 이상이 걸렸다. 이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개념이 없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다시. 여기서 내가 이걸 생각하고 있어. 그거 막 써야 돼. 아, 이걸 딱 보니까 선생님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세거듭제곱근 루트 A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BM제곱근이니까 야, 이거는 벌써 문제 못 풀고 있는 거야. 이게 개념이냐고. 아니에요. 개념은 첫 번째. 직접적으로 전달된 조건에 대해서 내가 이미지화해가지고 바로 그냥 머릿속으로 떠오르냐고. 근데 그게 안 된다. 요거 개념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가끔은 하나하나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X를 M제곱 했더니 B야. 근데 그런 X가 세제곱근 루트 A랑 똑같대. 자, 뭐 하고 있다고요? 이런 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볼까요? 잘못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읽어보고요. 뻘짓하고. 뻘짓하고 있는 거라고. 뻘짓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직접 나와야 돼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까지 내가 용인할게요. 세거듭제곱근 루트 A를 잘 들어. M제곱한 게 여기까지는 내가 인정. 이건 개념이 있는 거고. 내 말 이해돼?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쪽으로 합시다. 거듭제곱근의 존재의 이유는 결국엔 뭐 하겠다? 유리수 지수 법칙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꿔? 유리수 지수로 바꾸 돼. 잘 보십시오. A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양수예요. 양수야. 뭐라고요? 양수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너의 값은 따라해보자. 유일하다.
라는 걸 이건가 저건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럼 뭐가 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에이, 야 뭔데 이게? 얘들아, 여기서 가를게요. 개념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여기서 이것저것 쓰고 한 두 줄 쓰고 얘가 나왔으면 너희들은 이미 이 시험에서 말리고 있는 거야. 이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반사가 가능한 기본 개념들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지금은 내가 한 명 하면 이렇게 맞아, 이거 내가 너희들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냥 너희들은 지금 나는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밝게 보고 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나는 저게 가능하냐.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나 조건도 보세요. 나 조건도 이걸 보면서 루트 b는 c의 n 거듭제분은 뭐라고 써야 돼? 루트 b는 루트 b라고 쓰면 안 된다고. 이거 이미 양수니까. 근데 얘는 c에 뭐라고 그러냐 아까 내가? n 거듭제곱이야. 이게 바로 나오냐고요. 이게 그냥 개념이야. 유일성이 보존되면서 유리수치 법칙으로 갈 때 부호의 영역 없이 바로 쓸 수 있냐고. 그럼 다조건도 뭐라고 써야 됩니까? 다조건은 C는요, A는 12에 뭐라고요? 4제곱분이래요. 맞아? 그러면 C를 4제곱한 게 A에 얼마? 12라고. 그럼 얘가 얼마? 3이라고 이렇게. 맞아? 지금처럼 너의 지수꼴을 만들어내. 그 다음에 이제 목표적으로. 야, 이거 뭐 할 건데? 뭐 하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 M과 M을 찾아. 야, M이 어디 있는데? M이 지수 위치에 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상황상 이쪽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유리수 지수 법칙이나 로그의 성질을 쓰려면요 이게 돼 있어야 돼. 내가 뭐라고 썼니?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이 뭔데? 이게 돼야 돼. 모르겠죠?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돼야 된다고. 야, 끝까지 왔어. 밑을 맞춰야 계산할 거 아니야. 근데 얘들 밑이 다 어때? 다 달라. 그러면 딱 타겟 정해. 첫 번째, A를 밑으로 통일할 수 있느냐, B를 밑으로 통일할 수 있느냐, C를 밑으로 통일할 수 있느냐. 만약에 통일이 안 되면 밑을 어디로 연결해서 갈 거냐. 밑이 통일이 가능하냐를 가지고 무슨 법칙? 유리수 지수법 법칙까지 넘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약수 배수로 넘어가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의 답은 안 내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해설을 다 써놨으니까. 그래서 그 구조 그대로 얘를 다시 풀어봐. 사실은 1분 컷 해야 돼요. 조금 부담되긴 하죠. 여기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야. 개념이 명확하면 뭐가 걸려? 시간이 걸려요.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3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부담되냐고. 근데 이런 문제에서 플러스 1분, 2분을 해놔야 누적된 번호대를 가지고 고민이 되는 몇 개의 문제에 대한 시간을 넘겨주죠. 어떤 문제는 6분도 걸리고 7분도 걸리는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분 컷이 가능하냐를 검증하실 거예요. 아셨어? 몇 분 컷? 1분 컷이 가능한지를 검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죄송한데 한 번만 쳐. 예. 잠깐 보고. 여기 선생님이 설명하는 어떤 계획이나, 그러니까 답을 내는 어떤 과정들이 좀 일치가 돼야 되고 좀 빨라져야 돼. 근데 모든 문제가 다 그럼 1분 컷으로 빨리 넣고, 어떤 문제는 내가 시간 들여서 천천히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그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내가 시간을 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버벅대고 있냐,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서두르다가 틀리고 있냐, 이거 구분만 잘해도 점수는 되게 많은 거죠. 자, 1번 문제는 개념형 문제라고 써놔야 돼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것도 봐요. 2번도 문제를 보면 요거는 좀 쉬운 사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앞에 문제보다도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더 작아요. 자, 그럼 이것도 즉각적 반응이 필요한데, 자, 2번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유형 1번에 가까운 얘기예요. 자, 2번. 유형 1번은 그냥 수무 성질을 물어보는 거야. 자, 가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n 곱하기 n-i의 동그라미 칠까 세제곱근 중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세요. 자, 읽으면서 봐봐, 머릿속으로 이게 뭐지? 벌써 이 문제에 휘말리고 있다고. 이게 뭐지가 아니라 이건 이건데? 바로 갑니다. 뭔데요? 자, 봐봐.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fn이라고 하고 n 곱하기 n-4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할 때 요거는 물음표가 되죠. 왜냐하면 봐봐, 4제곱근은 짝수제곱근이니까 잠깐만 이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건 구분이 돼요. 뭔데? 이쪽으로 가봅시다. 홀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조건 하나. 양을 다시, 이게 홀수면 무조건 하나야. 양이 됐든 음이 됐든 영이 됐든 무조건 하나야. 그래서 내가 첫 줄에서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할 때 여기서 뭐지?
이미 너희들은 휘말린 거야. 뭐긴 뭔데? FN은 뭐니?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즉각적 반응. 하지만 G에는 뭐해? 달라. G에는 어떻게 돼? 얘는 1보다 작아야 돼. 얘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뭐밖에 없니 이게? 0밖에 없다고. 이게 0밖에 없다고. 자, 짝수 거듭제곱에서 얘가 0 없다고. 실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녀석 n 곱하기 n-4라고 설명되는 게 0보다 없다. 이거 작은 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이 돼?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제 x에 잘 보시라고. n제곱이 자 봐. 문자에 집중하지 말고 역할에 집중하라고. 이거에 대한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실근 찾으라는 얘기니까 n이 짝일 때 홀일 때를 가지고 얘가 양인지 음인지 영인지 구분해야 될 것이냐 바로 갈 것이냐. 자 이게 뭐라고? 개념.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잘만 풀면 20초짜리. 20초예요. 그냥 읽으면서 답 나와야 되는 거야. 날 맞아? 즉각적 반응. 다시 갈게요. 개념. 미 있으면 분명히 문제를 풀려야 되고 시간 관리도 개념에서 돌아서. 여기까지 2번. 3번은요. 자, 밑에 놨어. 및 맞추기. 야, 요거 틀리면 안 된다. 근데 내가 이걸 여기다 왜 넣는지 알아? 이게 정답률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시험 시간에 휘말리더라고요. 조심하시고 이런 절차를 해가지고 로그 없이 푸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로그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 많이 잡아먹거든. 넘어갈게. 여기까지. 다시고요. 이제 함수 이야기. 지워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이런 어떤 정의를 활용한 거듭제곱분의 성질.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많이 변화가 있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볼게요.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무슨 기야? 해석기야. 해석기야. 좌표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의 문제들이 결국에는 누적된 어떤 기출도 좀 많고 출제도 많이 되고 있고 현재도 역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능은 내가 출제자라면 여기서 물어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냐? 내가 지금 수능 강의를 몇 년 했다고? 27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강의만 한 27년 했는데 이 중에 7년, 6년만 고1, 2를 했었어. 학교에서.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고3 그리고 학교를 관두고 이 사설의 스카웃을 받아서 밖으로 나온 이후에는 고1, 2를 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고3 그렇게만 했는데 학교에 있을 때 이제 평가원 그 검수 출제를 2번 들어갔었거든. 거기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을 본 거야. 교육과정. 근데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고 대부분 이제 출제는 교수님들이 지금도 거의 구조는 비슷할 거야. 이미 10수년이 지나서 평가원도 이사를 가고 해서 이사를 갔고 원래는 우리 학교 길 건너 있었거든. 이화여고 길 건너 있었는데 월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이사 갔어요. 충북 제천으로. 거기를 이제 평가원이 옮겨지어서 지금 많이 바뀌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유사할 것 같아요. 6월, 9월은 2주 입소, 수능은 4주 입소. 그리고 출제진으로 교사를 모집하지만 교사는 출제를 내가 아는 한은 그 당시 거의 못했어. 대부분 누가 해? 교수님이 하고 문제에 대한 검수를 누가 해? 교사가 했어. 그럼 얘들은 교육과정 알아볼라? 몰라. 그러니까 계속 얘들하고 무슨 토론을 해야 돼? 교육과정에 대한 틀을 계속 나가야죠. 왜냐면 최초 문제 출제를 그냥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 우리가 평균 50점이야. 아 미칠 것 같아. 문제 너무 어려워. 왜냐면 난 대학 수업도 다 까먹어. 근데 이제 뭐 교육과정도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는 거야. 개망신다 진짜. 50점도 안 나와. 근데 처음에 문제 풀 때 막 눈물 날 것 같아. 쟤 쪽팔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지? 나만 그렇게 틀린 게 아니더라고. 다 망가지고 있어. 근데 출제를 많이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저 인간들이 문제를 개떡같이 낼 거니까 자기의 실력과 무관하게 오류도 가끔 있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쳤자고 그래. 교육과정. 그래서 문제 몇 개는 또 버려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교육과정 상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쪽으로 가볼게요.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한데 나한테 21번의 문제를 박아 넣어라. 그럼 우선순위 이쪽이 돼야 된다고요. 맞아? 이제 그런 류의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겠냐. 자, 따라해볼까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왜 기본 특성이겠지? 그럼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겠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증가. 다시 정의역, 당연히 치역, 기준점, 점근선, 맞아? 그래프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게 다 맞아? 그럼 난 설명 다 했네 지금. 다 알고 있죠?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모를 리가 없잖아.
어디로 갈까요? 5번 문제 같은 거. 이게 나는 문제가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럼 여기서 잘 봐. 요즘에 이런 해석기하 문제가 됐던 대수 문제가 됐던 또 경향성이 있는 게 우선은 문제를 킬러를 출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게 출제할 수 없는데 변별력을 내야 되잖아. 의대도 증원했죠. 그 다음에 무전공도 확대됐죠. 그럼 결국엔 변별력이 수능에서 필요한데 킬러는 또 내지 말래?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 준킬러 이런 것들이 범위가 넓어짐과 동시에 뭐 계산이 많아지지. 절차가 복잡해지고. 맞아? 그런 방식으로 문제의 길이가 계속 길어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고등수학 내용들을 많이 써먹지. 뭐라고? 고등수학 잘 기억해. 1학년 과정. 무슨 과정? 1학년 과정의 수능의 어떤 연결성이 굉장히 깊어져. 이 이야기를 던지는 이유는 5번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봐요. 5번 문제. A가 1보다 커요. A가 1보다 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야. 자, 얘의 용법은 어쨌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직선이야. 알았어. 넘어가요. 이때 뭐가 등장됐냐면 Y는 A의 X 마이너스 1. 아는 애예요. 증가해요. 평행이동해요. 맞지? Y는 자 보자. 로그 A의 X 마이너스 1 있어. 얘도 아는 애야. 증가해요. 평행이동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점이 A, B라고 하지. 뭐 너랑 만나는 점이 A, B라고 하지. 이때 곡선 Y는 A, X-3의 Y축과 만나는 뭐라고 그래요? 절편이라고 하죠. C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고요. A, B의 길이가 2루트 2로 주어져 있고요. 삼각형의 넓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들어라. 삼각형의 넓이는 두 변 끼인각으로 구하거나 밑변과 높이로 구할 수 있지만 좌표계에서는 대부분 밑변과 높이예요. 밑변과 높이. 얘는 왜? 직각좌표계니까. 직각좌표계에서는 모든 좌표를 수직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 이야기를 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좌표를 가지고 밑변, 높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녀석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를 연결하세요. 잘 들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의 용법이 좌표계에서 거의 정돼 있어. 자, 따라해보자.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의 용법은 얘랑 연관성이 있어요. 그냥 도형. 자, 볼까요? 내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 만나는 교점 기반으로 따라해볼까요? 직각. 이등변. 문제 독해상 이놈은 2루트랑 연결되지. 뭔 또 계속 2루트. 자, 따라해보자. 1대 루트 2. 이 길이를 이렇게 쪼개서 봐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논증기하와 해석기하의 차이는요, 바로 수직다입니다. 얘는 무조건 수직에 집착해. 그러니까 모든 좌표를 이렇게 안 봐요. 당연히 이렇게 보겠다고. 그럼 얘는 2루트 2가 보이는 게 아니라 2가 보여야 돼요. 용법은 거의 정리돼 있어요. 얘가. 그다음 두 번째, 밑이 똑같은 지수와 로그가 등장되는 순간 우선 의심을 해야죠. 왜? 지수만 물어보거나 로그만 물어보는 사전자료도 많지만 내가 교육과정상 지수 로그를 낼 수 있는 영역이 30문제 중에서 많지가 않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문제 다 때려 넣어야 되거든. 그럼 지수와 로그가 한 문제에 들어갔다면 우선 1차적으로 뭐 의심해야 될까요? 뭐라고 써요? 역함수. 그래서 와 역함수인가? 아닌데? 잠깐만. 조심해. 이것도 역함수는 아니야. 그죠? Y는 X에 대한 대칭이 아니라고. 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밑은 똑같은 상태에서 평행이동을 설명했기 때문에 관계는 있겠다. 이때 딱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원래 Y는 AX와 잘 들어. Y는 AX와 얘들아 기본 개념이야. 아, 피곤하니까. 아, 피곤하네. 내 목소리도 졸린가 봐. 조는 건 네 책임이 아니야. 내 책임이지. 내 책임. 그 선생님이 나를 처음 봤어요. 사실 정형경이라는 수학 강사 옛날엔 유명했는데 지금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누군지 잘 이렇게 알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뭘로 유명해졌냐면 이렇게 목소리가 좀 좋아요. 그래서 EBS 강사를 예전에 시작할 때 EBS 강사에 뽑힌 이유를 내가 나중에 물어보고 왜 뽑았냐 그랬더니 그냥 딱 내가 강의를 그때 되게 못했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인데 목소리하고 딕션이 너무 좋아서 그냥 뽑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방송용으로 적합해가지고 뽑았대.
그리고 또 그래?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게 나의 장점이었는데 내가 강의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왜?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졸려. 왜? 감미롭잖아. 그래서 뭐지? 목소리가 너무 막 달달해. 너무 감미로워. 잠이 와. 이게 단점일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가끔은 내가 목소리를 좀 이렇게 변형해서 낼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아무튼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유튜브를 좀 준비를 했던 적이 있는데 내가 이걸 알고 나서 애들이 수업 시간에 가끔 이렇게 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렇게 재미없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내 목소리가 감미로워. 근데 이거 유튜브하고 딱 좋더라고. 어떤 게 좋아? 야 그냥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졸면 내가 그래서 졸라 어디 가서 미분을 읽어주고 적분을 야 무조건 잔다 이거. 그렇지 않니? 이거 대박이겠지? 그래서 아무튼 여전히 준비 중이긴 합니다. 이거 대박 날 거야. 넘어갈게요. 위로 갑시다. 자, 감미로운 목소리를 뒤로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너무 직접적이죠. 왜냐하면 위치 동일한 형태로 너의 관계는 그냥 애초에 정의야, 정의. 이 녀석은 y는 x에 대한 무슨 층? 대칭.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풀 거 아니냐고. 그럼 이렇게 21번에 내겠냐고. 안 내죠. 그럼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고등과정에서 그럼 여기서 뭘 섞어야 돼? 따라해보자. 또 다른 대칭이동. 또 다른 평행이동. 그럼 머릿속에서는 평행이동. 됐다. 뭐가 됐는데? 통째로 끌어당겨봐요. 얘는 y는 ax를 x축으로 얼만큼? 얘도 됐어. 너 뭔데? 얘랑 뭐? 너에 대한 대칭이라는 걸 읽는 게 그럼 어려운 일이고 아니? 안 어려워. 쉽다고. 그리고 약간 비교한다면 약간 테크니컬하게 문제를 본다면 나 고등과정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y는 이거 얘기 안 할게. 오늘은 개념만 가겠습니다. 기술적인 얘기는 나중에. 아무튼 이렇게 읽으라고. 그냥 개념만 확실하면 풀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테크니컬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얘기하고. 그럼 머릿속에서 얘를 지우고 그냥 바로 찾으라고요. 그럼 문제에서 뭐가 보여? 너희들이 보소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 그림에서 감춰진 가장 중요한 녀석은 바로 뭐냐면 그죠? 파란색으로 합시다. 얘.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 그리고 다시 갑시다. 내가 얘기했지. 교점들이 많을 건데 우선 내가 이렇게 그렸다면 이놈이 중요해서 얘 뭔데? 얘랑의 교점이에요. 암산도 돼. 암산도 돼. x 마이너스 이거 뭔데? 2분의 5. 그러니까 이 녀석의 x좌표는 2분의 5. 너의 y좌표는 2분의 3이야. 누가 여기 우선 이거 머릿속으로 그리고 교점이 있다고. 내 말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비로소 이 곡선을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정도라고 생각해 내가. 그러니까 곡선이 우선했다기보다 얘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서 니들이 그리기 편한 직선 가지고 내가 설명을 했다. 내 말 맞니? 그래놓고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니랑 만나는 점을 A, B래. 또 점만 찍었다니. 그리고 여기서의 용법도 정확하다. 자, 너의 길이가 2루트라고 얘기를 한 건 좀 달라. 어떻게 보자고요? 내려. 지금 그럼 이 길이가 얼마? 2. 이 길이가 2. 그리고 혹시 좀 더 심플하게 보고 싶어. 야, 하나 더 내려. 그럼 이 조각의 길이가 다 얼마야? 1이겠죠. 근데 1이 왜 중요하지? 너의 x좌표와 너의 x좌표의 차이는 항상 1이야. 너의 y좌표도 항상 1이야. 그럼 뭐 어쩔 건데? 어쩌기 문제 거의 다 풀어가고 있다. 이 값을 보고 내가 이 값의 이 점의 위치가 2분의 5, 2분의 3이래. 맞아? 이거 가지고 A로 가도 좋고 B로 가도 좋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또 지수함수가 편해. 왜? 지수가 계산이 더 편하지 않나? 로그는 어쨌든 불편해. 난 이리로 갈래. 이게 뭔데?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평행이동.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는 저 A라는 좌표가 뭐냐고요. 왼쪽으로 한 칸, 2분의 3 맞아? 2분의 5 맞아? 이게 누구 거냐고요? Y는 AX 마이너스 뭐 하겠어? 그냥 대입하겠죠. 그러니까 2분의 5가 A의 2분의 얼마? 1. 그러니까 A가
맞는지 맞고서는 계산 실수하면 안 돼. 4분의 20은 맞냐? 그 정리가 된다고. 그럼 A를 찾았으니까 문제 90%가 완성된다고. 자, 여기까지 내가 되게 자세히 설명했는데 봐라. 사실은 너희들이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걸림 없이 온다면 띡 이게 몇 분 걸렸겠냐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 선 거예요. 2분 이내. 2분 이내고 요게 몇 번인지 봐봐. 21번에 전세 냈다고. 21번 문제면 정말 중요한 준킬러 위치예요. 얘는 잘못하면 1컷을 결정해. 21번 위치이기 때문에. 근데 난이도가 어려운 거 아니? 그죠? 그래서 A 값을 결정할 수 있다. A 값을 결정했다. 근데 이제 찾으라는 게 넓이 찾으라는 거지.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넓이가 요 위치랑 뭐라고 그랬나 지금? A, B, C의 넓이 과정을 했죠. 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근데 얘는 이미 이 넓이를 구함에 있어서 얘 하나를 벌써 줬어. 밑변의 길이를 줬으니까 난 뭐 하면 돼?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계산을 하는 거죠. 나 뭐 하면 돼요? 이 녀석이 잡혀요. 너는 뭔데? x가 0일 때 y죠. 누구 건데요? y는 얘잖아. 그죠? 그럼 여기 뭔데?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그럼 저 c라는 것은 0, 뒤집어질 거 아니야? 25분의 3갈 이렇게 썼지. 빨리 갈게. 그럼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때?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순간이 없어요. 왜? 계산이 겁나 더럽습니다. 요즘의 특징. 계산이 더러워. 이유는 뭐? 실수 유도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계산을 좀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 녀석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까지의 거리가 높이 밑변 마무리 연산하면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다. 근데 이 뒷부분도 실수를 좀 많이 하니까 끝까지 마무리하는 연습은 꼭 해줘야 된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다고. 좌표에서 중요한 핵심 교점의 위치를 잡고 모든 것을 말 그대로 좌표화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내가 왜 개념을 자꾸 얘기를 했냐면 경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교과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 이거야. 따라해보자. 대칭성, 평행이동, 구조적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준킬러를 만들어냅니다. 의미 있는 문제가 맞고 이 문제가 되게 좋아서 선생님이 문제를 되게 많이 변형해서 모의고사를 많이 냈거든. 되게 좋은 문제가 맞습니다. 자, 넘어갈게. 5번 여기까지. 넘어가시면 우선은 선생님이 지수 로그를 뭐 이제 아까 단타로 탁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지수 로그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 그런데 잠깐만 시간을 좀 볼까요? 우리 몇 분에 시작했지? 7시에 시작한 거 맞죠? 그치? 조금만 더 해도 되지? 그치? 조금만 더 해도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니 됐어. 이거는 손글씨를 따로 안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문제를 볼까요? 다 풀면 좀 좋은데 우선은 좀 시간 배정을 위해서 2번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2번 되게 인상 깊었던 문제인데 우선 오늘은 선생님이 신출 문제, 선생님이 새로 만든 문제는 거의 안 가져왔어요. 우선은 기출, 왜냐면 확실한 어떤 명확한 그 주제를 좀 잡아주려고요. 자, 이번 문제가 언제 거냐면 이번 6월 목평 12번입니다. 12번인데 이게 객관식 정답률 오답률이죠. 넘버원이었어. 세상에 15번도 제끼고 14번도 제끼고 13번도 제끼고 다 제꼈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좀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면 나는 그날 이제 해설 강의를 찍어야 되니까. 왜냐면 거의 실시간으로 해설 강의 찍어야 돼. 빨리 찍어서 올리고 빨리 말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큰 위기가 될 거라고 나는 사실 풀면 생각을 못했거든요. 계산 좀 더럽네. 그러면서 그냥 풀었어. 풀이가 여러 개가 나오겠구나라는 여지도 없어. 왜 나도 빨리 100분 안에 풀고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 할 때도 평범한데 계산 이러고 한 거야 나도. 그리고 딱 나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메가 스터디를 들어갔죠. 왜냐면 난 이투스 강사지만 메가가 더 좋거든. 메가를 들어가. 메가 들어가서 정답률을 보는데 내가 뭐 잘못 봤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했어. 얘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와, 가볼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또 했던 게 선생님 주변에 이제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다수 있고 사실은 성적이 나쁜 아이들도 다수 있는데
이게 성적이 이렇게 좋고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눈에 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게 눈이 너무 높은 거야. 나도 눈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이 2번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공통 12번 문제를 아이들이 틀린 근거들을 그날부터 좀 찾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유를 알았어. 또 이게 개념이 대체적으로 부실하다. 기본형 문제에 대한 연습이 여전히 안 돼 있고 조그만 함정 걸어도 애들은 무너지는구나 라는 거 오히려 평가원을 몰랐던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 출제하신 분이 되게 나 놀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별 해괴망측한 해설이 막 나와. 별 해괴망측한.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리니까 어디서부터 거꾸로 선생님들이 이유를 찾는 거야. 그래서 막 풀이 6개 풀이 나오고 야 저렇게 오버할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평가원 출제하신 분이 오히려 정답률 때문에 당황했거나 심할서를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제를 하잖아. 그럼 출제진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정답률을 적잖아요. 예측 정답률을 적어서네요.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면 사유서를 써야 돼요. 사유서를 써야 돼요. 정답률에 대한 사유서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신기하게 대부분 1, 2%로 맞더라고요.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요거는 아마 예측에서 빗나갔을 거예요. 이거 12번 보자. 얘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이게 도대체 그럴 만한 문제인가? 여기 보면 봐. 제시되는 함수가 되게 심플해요. 이거 우리가 모르는 함수야. 아니 아는 애야. 맞지?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 y는 2x야. 그냥 고민거리가 없어. 물론 뭐 대칭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민거리가 없어요. 알았어. 여기까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봐. 따라해보자. y축에 평행하다. y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x좌표가 일치한다는 얘기고 x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y좌표가 일치한다는 얘기죠. 이때 너희들 있잖아. 간단한 함수이긴 하지만 곡선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건 힘들어. 그러니까 그림 안에서 뭘 찾아야 되냐? 내가 아까 얘기했죠. 모든 도형의 요소의 기반에 뭐가 중요하다고? 점. 그 점이 좌표를 설명하잖아. 그래서 보면 같은 좌표가 눈에 보여. 가장 평범한 접근을 하면 돼요. 야, 봐봐. 가장 평범한 접근. 가자. 띡. 띡. 나는 여기서 얘네 둘을 그리지도 않을 거야. 왜냐? 볼게요. 하나, 둘, 셋. 대충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 어디가 뭐가 있어? B가 있고 여기 어디가 D가 있대. 맞아? 그럼 조건을 뭘 줬냐 하고 쓱 봤더니 그냥 얘들이 지나는 위치가 있어. 그럼 이제 슬쩍 이제 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있고 얘도 있는 거야. 그죠? 맞아? 그렇게 두 개가 있고 얘가 뭐라는 조건을 줬냐면 A, B가 E, C, D다. 그리고 넓이. 야 문제 끝났어. 그냥 문제 끝내버렸어. 야 길이가 저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넓이 찾아. 라고 얘기했어. 야 그럼 이 넓이는 사다리꼴이잖아. 그럼 따라해볼까요? 높이, 밑변을 뭘로? 좌표로 찾는데 야 이게 친절하게 얘네 두 개 관계를 줬잖아. 맞아? 그럼 이 문제의 킬링 포인트는 얘가 다 쥐고 있는 거지. 얘가 다 쥐고 있다고. 근데 이제 손이 왜 안 갈까? 뭐 시작하는 점에 좌표를 주든지 뭐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줬다라는 불친절함이 있죠. 봐봐. 길이 관계를 줬는데 보세요. 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길이 관계를 줬는데 어떤 특정 관계식을 통해서 교점을 내가 직접 찾던 관계식을 가지고 미정상수를 만들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할까를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는 거야? X좌표가 있죠? 얘는 X좌표가 있죠? 그럼 무식하게 풀면 돼. 뭐 알파 베타라고 쓰든 베타 알파라고 쓰든 알파 베타라고 쓰든 그 두 개 잡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할 건데? 이 관계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니랑 Y좌표가 똑같다고. 맞아? 야, 그 잠깐만 이제.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로직을 잡으면 될 거냐? 자, 보세요. 여기를 베타라고 했어? 여기를 알파라고 했어. 그러면 무식하게 써볼게. 이 자리가 뭔데요? 알파, 이게 누구 건지만 보는 거죠. 이게 누구 거야? 읽어봐. 이게 누구 건데? 이게 2에 1만 써봐. 맞아? 이건 누구 건데? 그냥 알파. 근데 누구 거냐고? 2에 알파. 알았어. 이쪽으로 와봐요. 얘는 뭐라고 써? 베타. 그냥 무식하게 써. 2에 베타. 우선. 맞죠? 얘는 베타.
누가 얘 거죠? 2의 1 마이너스 베타 잘 썼는지만 봐주고 그냥 잘 썼냐고. 대답이 없어. 잘 썼죠? 맞아. 얘 보지 말고 얘 보라고. 선생님 저 A 좌표가 어디? A 좌표가 Y가 1마 2 아 이게 잘못 썼잖아.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지금 바보 같은 거야. 그럼 여기 잘 써야겠네. 여기도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잖아. 소리 됐죠? 함수에다 대입만 했으니까 잘못 쓴 것도 있나요? 없어요? 됐어! 뭐 하려고 그래 저는요. 봐봐. 이놈하고 이놈이 y좌표 같다니까. 등식. 그러니까 2의 베타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랑 같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죠. 맞아? 그죠? 그냥 너는 무슨 좌표 같아? y좌표 같아. 뭐라고요? y좌표가 똑같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무슨 좌표가 똑같아? y좌표가 똑같아. 그러니까 저 녀석의 y좌표가 일치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내 말 맞니? 그죠? 그런 상태로 설명이 가능해. 아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이 얘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 여기 보면 AB라는 길이가 있는데 이제 AB가 얘잖아. 그럼 이 녀석은 너의 y좌표에서 얘 y좌표를 뺄 건데 여기서 엉키는 거예요. 봐봐. 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건 등식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하지만 교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AB의 길이를 일원화시켜서 쓸 수 있는 게 2의 알파에서 그냥 2의 베타를 뺀 게 AB라고 써. 그러니까 얘한테서 얘 빼는 게 아니라 얘한테서 얘 빼면 되죠. 일치. 맞아? 그럼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해요? 2의 베타가 아니라 이놈에서 써봐. 2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에서 누구를 빼면 돼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를 빼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 한 녀석이 몇 배? 2배, 매일 배. 이것도 같은 거로. 굳이 얘기해. 괜찮아요? 그죠? 그럼 정리를 해봐. 그럼 2배. 1 빠지니까 뭐냐? 이게 2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이렇게 문자를 두 개 쓰더라도 관계식이 생기지. 열 맞아? 그런 방식으로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라고. 여기서 이제 뭐 할 건데? 여기 잘 봐봐. 이건 누가 봐도 역수 아니야. 자, 우리가 수의 성질 지수 로그를 배운 이유는 좌표를 해석하는 방식들을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나 뭔데요? 전 2의 베타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 알파분의 1. 진짜 납득이 되냐고 지금 푸는 게. 이게 뭔가 뭐 스킬력이 없잖아. 그런 상태에서 2배야. 분모를 봐봐. 2 알파야. 2의 베타야. 2의 알파 마이너스 2의 베타. 뭔데? 지워주지. 그냥 방정식 구해. 이게 1. 야 맞는지 잘 봐라. 2 곱하기 2의 이거 뭔데? 지수 법칙 아니에요? 야, 바로 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이잖아요. 여기까지 할게. 물론 계산은 더 남아. 근데 요 알파 베타 있으니까 여기다 뭐 알파 대신에 베타를 집어넣든 베타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든 2의 알파를 치환하는 치환형 방정식이 된다고. 좀 더 가자. 아무래도 좀 더 가야겠다. 봐봐. 뭐 하라고? 야 우리 필기 왜 이래? 자, 너로 주어졌으니까 내가 베타 대신에 집어넣을게. 그럼 2의 1 마이너스 알파는 맞아?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네. 이거 맞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2의 알파분의 1이고 이게 1 마이너스 2 알파분의 1 아니에요? 그럼 얘 2항하면 2의 알파분의 1이 1인 거 아니야? 잠깐만 아닌데? 잠깐만 틀렸다. 왜 이런 미니트야? 뭐 틀렸어. 2의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2 알파분의 1. 요 계산 틀렸어. 2 흥분했어. 2야. 2 알파가 얼마냐고. 3이야. 이런 이제 문제. 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가야 되긴 하지만 80%로 끝나죠. 근데 내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왜 틀렸을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 문제. 뭐라고요? 계산. 그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 위정상수 하나로 잡고 그냥 관계를 쓰던가. 그냥 방정식 풀이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꼬인 거야. 출제자는 여기서 변별을 주려고 문제를 좀 복잡하게 만든 거는 같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게 객관식에서 모든 학생들이 같이 틀리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기회로. 왜? 6평임에도 불구하고 중상위권 이상의 아이들이 부실해. 조그만 문제를 깠더니 망가지는 거예요. 기본형 문제인데 이거 만만한 문제예요. 그럼 이게 뭐라고? 기회라고. 무슨 기회? 내가 얘기했잖아. 3개월 만에 뒤집을 기회라고. 어차피 부실의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중위권부터 시작해서 상위권까지 되게 균질하게 많이 틀렸어요.
정답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도 여기서 되게 많이 무너진 거야. 뭔가 당황했던 거야. 근데 본질은 되게 단순하게. 자, 그래서 문제를 보는 방식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수직 내려서 좌표 비교만 잘하면 되고요. 우리가 배웠던 모든 대수적 방식의 계산의 방식을 끼워 넣는다. 근데 요즘에 트렌드상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중간에 뭐가 당황하는 순간에서 위기관리 싸움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까지. 이게 바로 몇 번? 요거 2번, 요거 숙제다잉. 마무리까지 해보세요. 근데 계산이 분명히 뒤에 꼬일 수 있으니까 계산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시죠. 하고 잠깐 끊었다 왔어. 10분만 쉬었다 왔어. 10분만 쉬었다 가시고 질문이나 조금 마무리 안